원순열. 자, 원순열은 일반적인 순열과 뭐가 다르냐면 원순열에는 항상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괄호를 안에 단,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경우로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원순열이죠. 그죠? 내신 기출 문제 혹은 뭐 수능 문제 같은데 일반적인 문제집에는 그게 아주 엄밀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신 기출 혹은 수능 기출에는 반드시 그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원순열을 푸는 거예요. 단,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을 본다라는 표현이 없으면 이거는 이의제기 사규가 됩니다. 사실은 이의제기를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원순열을 안 풀었어. 근데 정삼각형이었어. 누가 봐도 원순열을 풀 것 같아. 근데 괄호 조건이 없었어. 그럼 여러분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시험에는 반드시 뭐라고 나오냐면 단,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서로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서로 같은 것을 본다는 게 일반적인 순열과 그럼 뭐가 다르냐. 자, 일반적인 순열이라 하면 이건 도대체 뭔데 켜져 있죠? 이거 켰니? 아니? 켰니? 켤 일이 없죠? 에어컨 같은 게 켜져 있고. 자, 일반적인 순열이라 하면 예컨대 ABC를 나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가 원래 얼마였냐면 3팩토리얼이었죠. 그죠? 이게 왜 3팩토리얼이냐면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그 다음에 A를 제외한 2가지. 또 나열된 그 2가지 제외한 1가지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ABC는 맨 앞자리랑 맨 뒷자리랑 구분이 되죠.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정삼각형의 세변에다가 ABC를 놓는다고 치면 ABC를 놓은 거랑 정삼각형에 ABC를 놓은 거랑은 사실은 너를 회전시켰을 때 얘가 정확히 3분의 1 바퀴 돌아갔을 때 즉 A가 B로 오고 B가 C로 오고 C가 A로 오면 정확히 이 모양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같은 경우의 수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얼마마다 같은 것들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은 A, B, C가 뺑글뺑글 돌아가다 보면 A가 B로 오고 다시 그 A가 또 C로 오고 총 3가지마다 한 가지로 묶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전체 가지수인 3팩토리얼 대신에 원순열로 바꿔주면 우린 3팩토리얼 가지 중에서도 3개마다 한 개로 묶어서 보겠다는 거니까 3으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는 것을 서로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는 이제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원순열에 대한 계산을 예컨대 4명이 있어요. 너에 대한 계산을 2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원순열에서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순열을 풀어내는 방식은 2가지의 접근법이 2가지야. 근데 상황에 맞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뭐가 가능하냐면 전체 n팩토리얼을 n분의 1을 곱하는 게 가능해요. 얘는 사실은 이제 나누는 관점이죠. 그죠? 얘는 이제 4팩토리얼 되겠지만 4팩토리얼 나누기 4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혹은 뭐가 가능하냐면 한 가지를 먼저 여기다가 나열을 하고 나머지를 나열하는 1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가능해요. 어차피 너랑 너랑 같은 거 아닌가요? 물론 값은 똑같아요. 값은 똑같은데 판단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지. 봐봐. 이거를 4개짜리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면 얘는 원래 전체 가지수는 4팩토리얼이야. 원래 가지수는 4팩토리얼인데 얘를 이렇게 잘라보면 정확히 4분의 1이죠. 4분의 1. 즉 4분의 1 회전할 때마다 얘는 이 도형이 다시 일치해요. 이 도형 자체를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해봐. 여기다 뭘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도형 그 자체로만 보면 얘는 정확히 4분의 1바퀴 딱 돌아가면 자기 자신하고 같아지죠. 맞죠? 그래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4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다시 같아졌으니까 그만큼의 비율로 계속해서 경우의 수들이 겹친다는 거지. 자, 근데 얘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냐면 처음에 내가 4개의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 4명이 있다고 칩시다. 4명이 원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한 명이 왔어. 그래서 누군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죠. 예컨대 내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다고 치자. 4시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도착을 해서 어딘가에 앉을 건데 처음에 내가 자리를 고르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원탁이고 구분이 안 가는 자리에서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나는 뭐라고 할 수밖에 없냐. 나는 그냥 원탁에 와서 앉았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해요. 기준 같은 게 전혀 없잖아. 그죠? 이 4자리가 뺑글뺑글 돌아가면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다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내가 앉았어. 내가 앉는 순간 어때? 나라는 기준이 생겼죠. 기준이 생기고 나면 내 입장에서는 내 앞자리랑 내 왼쪽에 앉는 사람, 내 오른쪽에 앉는 사람, 이것들이 다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에다가 색칠을 하는 순간 내가 앉았으니까 색칠을 했죠.
이 도형은 어때요? 회전해서 자기 자신과 일치해요? 아니죠. 너를 색칠한 순간 회전을 시키면 빨간색이 여기로 이동하지. 다른 도형이 돼버리잖아. 회전해서 일치한다는 거는 아까 색칠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도형 자체가 회전시키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같아졌거든. 근데 이 부분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순간 회전하면 빨간색이 위치가 달라지면서 도형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 자리가 다 구분이 되는구나 해서 한 가지는 뭐냐면 처음에 내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을 하겠다는 건 나머지는 그냥 기준이 생겼으니까 서로 다 다른 자리에다가 직순열의 관점으로, 원순열이 아닌 일반적인 순열의 관점으로 늘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굳이 왜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우느냐? 자,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자, 식탁이에요. 여기에다가 요 10자리죠? 10자리에 사람들이 앉아서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이제 같은 것을 본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치고, 얘는 그럼 몇 가지로 볼 거냐면 전체 가지수는 원래는 10팩토리얼 가지 맞아요? 근데 얘는 이 도형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얼마만큼 회전하면 자기 자신과 같아지니 병주야? 이 도형을 회전시키면 자기 자신하고 같아져요. 맞죠? 얼마만큼 회전하면 같아져요? 이걸 회전을 시켜봐. 회전시키는 거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야? 저기선 내가 4분의 1 회전이라고 그랬어. 정확히 4분의 1만큼 돌아가면 같아지거든? 얘는 2분의 1만큼 돌아가면 같아져. 반바퀴 돌아가면 같아져요. 맞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 한 명을 먼저 나열을 하고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의 관점으로 보려면 뭐가 되게 불편해지냐면 도대체 자리가 구분이 되는 게 도대체 몇 개쯤 되는지 찾기가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세본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로 셀 수 있습니다.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5 곱하기 9 팩토리얼로 해도 돼. 하지만 굳이 그렇게 기준을 잡고 늘어놓느니 그냥 전체 가지수를 내가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만큼 나눠주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로 위의 상황은 언제 많이 쓰냐면 도형이 다소 복잡하고 근데 대상 간의 관계가 단순할 때 요때 쓰는 게 편해요. 대상 간의 관계라 함은 여기에 있는 10명 있잖아. 이 10명 중에서는 그냥 그들이 자유롭게 나열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10팩 나누기 2분의 1로 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예시를 들어드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는 원탁입니다. 원탁인데 6명이 앉을 거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고 AB가 있고 C, D, E, F인데 AB는 반드시 이웃해야 됩니다. EF는 이웃하면 안 된대요. 자, 그랬을 때 이 원탁에서 너를 결정할 수 있는,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한다면 여러분은 방금처럼 회전해서 막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기가 되게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너가 일단 6개마다 같아지는 건 알겠어. 근데 그 6개마다 같아지는 상황을 제외하고서라도 너가 이웃하고 너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세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냐면 아까 이 방식은 뭐였냐면 한 명씩 차례로 나열한 거지 사실은. 누군가 한 명이 먼저 와서 기준을 잡고 기준이 잡혔으니까 이제 나는 그 조건에 맞게 나열만 한 건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A, B, C, D, E, F 중에서 누군가를 먼저 늘어놓을 예정이야. 그죠? 근데 경우의 수를 결정할 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판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6가지를 내가 만약에 늘어놓는다면 그 중에서 뭘 먼저 자리를 배치를 하는 게 제일 편하겠어? A, B, C, D, E, F 중에서 뭘 먼저 여기다 나열하는 게 제일 좋을까?
A를 먼저 나열하는 게 제일 편해요. 물론 B를 나열해도 상관없는데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으로 제한이 큰 쪽을 먼저 배치합니다. 먼저 결정해요. 얘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이 무슨 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근데 0, 1, 2, 3, 4, 5를 이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항상 여러분은 어디부터 결정하냐면 가장 맨 앞자리부터 결정해요. 왜? 맨 앞자리는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1부터 5까지를 정해놓고 나머지 두 자리에다가 0부터 이제 남는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이 많은 쪽을 먼저 결정을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제한이 없는 쪽을 먼저 결정했다가 마지막에 제한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그럼 경우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제한이 많은 쪽을 결정을 하고 제한이 없는 쪽을 자유롭게 나열을 하는 가지수를 곱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자, A를 결정을 했어. A를 결정한 가지수는 몇 가지야, 처음에? 원탁이라고 해서 몇 가지야? 한 가지잖아. 한 가지예요. 자, 그러면 A랑 B는 이웃해야 되거든? 그럼 B는 당연히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너 또는 너잖아. 여기 있다고 치자. 그래? 그럼 A랑 B는 결정이 끝났고. 자, 이제 C, D, E, F의 문제인데 C, D, E, F 중에서 난 당연히 이제는 E랑 F에 대한 결정을 하겠죠. 맞아요? E는 하나, 둘, 셋, 네 자리잖아. 그러면 4를 곱할 게 아니라 4를 곱하면 안 되지. 왜? E가 여기에 놓일 때 F가 들어갈 수 있는데 몇 자리예요? E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F는 몇 군데 들어갈 수 있어? 두 군데 들어갈 수 있잖아. E가 여기 놓이면 F는 한 군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E의 자리에 따라서 F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다른데 내가 그걸 4 곱하기로 할 수 있어? 안 돼요. 4 곱하기로 하겠다는 거는 E가 어디에 들어가든지 관계없이 F라는 게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이와 같으니 4에다가 몽땅 곱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 가지인 거죠. 이쪽에는 두 가지가 되고 E가 이쪽일 때는 이제 한 가지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 따로따로 곱해서 더하시고 총 6가지 나오죠. 요 1 곱하기 2 곱하기 6 마지막에 C랑 D는 뭐 어떻다고? 얘는 자유롭게 나열이 된다고. 그걸 이펙토리라고 부르죠. 그 답이 그냥 24개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되게 조밥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 원수열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모의고사로 치면 이런 건 무조건 4점짜리라고.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언제 사용하는 게 편하냐? 기본적으로 도형은 조금 단순하고 대신 대상 간의 관계가 다소 복잡할 때 이때 이와 같이 하나씩 늘어놓으면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가지수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씩 대입해서 나열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다. 그래서 원수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됐죠? 다양한 예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입체도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입체도형 색칠하기 뭐 주사위라든지 뭐 입체도형 뭐 주사위 만드는 거 뭐 색칠하기 뭐 다 똑같은 소리예요. 두 번째 얘가 좀 어려운 포인트인데 같은 것이 있는 원심력이 있습니다. 얘가 좀 어려워요.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자, 입체도형 색칠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직육면체, 그 다음에 정육면체,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어떤 정다면체 형태에서 내가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얘도 역시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입체 자체에 대한 사실은 그 면끼리 동일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또 나눠줘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예시인 정육면체에 대한
정육면체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볼게요. 정육면체 색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정육면체 색칠을 어떻게 하냐면 서로 다른 6개의 색을 가지고 정육면체를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것들이 뭐 나올 수가 있고, 아니 뭐 1부터 6까지의 눈을 뭐 갖다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근데 기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나는 도형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죠? 도형 자체는 사실은 단순해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하는 거, 회전해서 이제 같아지는 것들 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싶은데, 사실은 얘는 회전축이 되게 다양해요. 내가 이렇게 회전해서 같아지고, 이렇게 회전해서 같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 수도 있죠. 그죠? 회전축이 총 3가지예요. 그래서 그럼 그만큼 다 나눠줘야 되나? 4랑도 나눠주면 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왜냐면 그들 간에 또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 정다면체, 정n면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정n면체 한 면이 정 m각형이면 색칠하는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n 팩토리얼 곱하기 n분의 1 n분의 1 이렇게 푸시면 돼요. 사실은 정 n면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컨대 정 6면체야. 내가 만약에 서로 다 다르다면 그냥 6팩토리얼이 됐을 거야. 맞죠? 근데 처음에 6개의 면이 전혀 다 구분이 가지 않죠. 6개의 면이 다 동일한 한 가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결정한 게 6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6분의 1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얘는 한 모서리가, 한 면이 정사각형이자, 그러니까 회전시켰을 때 4마다 같아져요. 그래서 4분의 1 곱해서 실제 얘는 뭐가 되냐면 원래는 6팩 곱하기 6분의 1 4분의 1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원래는 답이 30이에요. 얘는 모든 정 n면체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진짜 미안한데 휘문 중동에서 이딴 거 나오겠니?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정육면체, 그냥 정 12면체 색칠한 경우에서 물어보겠니? 공식 하나로 다 풀리는데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되, 기본적으로 너를 좀 변형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예컨대 중동에서는 되게 거지같이 생긴 막 도형 막 해가지고 거기에 막 색깔 2개는 막 빨간색으로 일치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같은 것이 있는 입체 도형의 형태를 색칠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걔는 내신 기출 문제 볼 때 볼 건데.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 정육면체를 어떻게 색칠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서로 다른 6개의 색이니까 내가 처음에 그냥 편의상 1부터 6이라는 번호를 여기다가 적는다라는 그런 가지수를 볼게요. 그래서 1번을 처음에 적을 수 있는 가지수를 생각을 해볼게. 아무 데나 칠했어. 너가 1이라고 할게요. 그럼 1이라는 걸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6개의 면이 구분이 안 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경우의 수 한 가지. 그 다음에 밑을 내가 칠했거든? 내가 원순열에서는 어땠냐면 아까 4명 중에서 1명이 자리를 봐서 딱 앉았더니 나머지 3군데 자리가 다 구분이 됐어. 그래서 1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1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썼거든? 내가 밑면을 색칠했더니 이거 5개의 면이 다 구분이 가기 시작하니? 그렇지가 않죠. 하지만 몇 개는 구분이 가? 하나는 구분이 가죠. 얘랑 나머지는 구분이 안 가지만, 그러니까 요 옆면들은 구분이 안 가지만, 맞아요? 그러면 얘는 여전히 밑을 색칠하긴 했지만 이제는 요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 같아지는 수열이지, 맞아요? 그러면 요렇게 돌아갔을 때 얼마마다 같아져요, 이 도형은? 4분의 1마다 같아지죠? 4분의 1마다. 그러니까 5팩 곱하기 4분의 1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밑면을 칠하고 나서 봤더니 이제는 더 이상 입체 도형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4짜리 원순열이구나. 근데 원래 전체가 5팩인데 그 중에서 4분의 1마다 같아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너도 밑에 칠하고 그다음에 맞으면 칠하고 그다음에 뭐 얘가 뭐 돌아가가지고 얘는 뭐 저거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는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너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면 예컨대 어떤 게 나오냐면 색깔이 2개가 같아요. 내가 서로 다른 6개의 색을 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색이 2개가 같아.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 두 색 간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경우를 나눠줘야 돼요. 즉 두 색이 서로 마주 볼 때랑 두 색이 서로 붙어 있을 때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
그럼 봐봐. 두 색이 서로 마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거 옆면 칠하는 건 몇 가지? 내가 두 색을 마주보게 색칠을 했어. 그럼 나머지 옆면 칠하는 건 몇 가지예요? 원순열이니까 3팩토리얼 가지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실제 3팩토리얼일까? 얘랑 얘랑 같은데.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3팩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잘 봐. 옆면은 내가 편의상 A, B, C, D라고 색칠했다고 칩시다. 근데 얘를 위아래로 뒤집었어요. 그럼 뭐가 돼? A랑 C는 제자리에 있지만 B랑 D랑 자리가 서로 바뀌는 거 보이니? 그럼 어떻게 되면 A, C, D, B 이렇게 돼요. 그럼 나는 A, B, C, D 칠한 거랑 A 거꾸로잖아. 이렇게 A, D, C, B 칠한 거랑 사실은 같은 경우라는 거죠. 위아래가 색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아래가 색이 일치하기 때문에 봐봐. 아까 내가 A, B, C, D를 칠하기 전에 얘는 이렇게 돌려도 같은 도형이지. 맞아요? 근데 이거 몇 바퀴 돌린 거야? 반 바퀴 돌린 거죠. 그 다음에 옆으로 회전시켰을 때 4분의 1마다 같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마다 같아지고 이렇게는 2분의 1마다 같아져요. 그래서 4분의 1, 2분의 1 다 곱해야 돼요. 4팩에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3가지가 됩니다. 3가지. 근데 입체 도형에서 자, 내가 밑면을 칠했어. 맞은면을 칠할 수 있는 거 요거 한 가지밖에 없었고 너의 옆면을 또 칠할 수 있어요. 같은 색으로. 그럼 이제 나머지 4개의 면은 어때요? 다 구분이 되죠? 다 구분이 되는 거 맞아? 아니지 않아? 이렇게 회전시키면 어때? 이렇게 회전시키면 어때? 이 면이 밑으로 오고 밑면이 일로 가게 회전시킬 수 있잖아. 요거 이해 안 가요? 봐봐. 그래서 입체도형이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야. 이걸 내가 문자로 보여줄게. 앞면이 A, 뒷면이 B, 옆면이 C, 윗면이 D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너를 얘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켰어요. 이렇게. 얘가 여기로 오고 얘가 여기로 가게. 그렇게 바꿀 수 있죠?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럼 얘가 여기로 오니까 B가 어디로 오냐면 앞면으로 와요. 그리고 밑면이 저로 뒤로 돌아가면서 얘가 옆으로 올라왔거든?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A는 위로 올라옵니다. D로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뒤로 돌아갔으니까 윗면에 있던 D는 어디로 가냐면 뒤집어지면서 아랫면으로 가죠. 아랫면으로 가고. 아니지. 아랫면에 A, C로 가는 거야. C로 가죠. C로 가고 C가 D로 가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너랑 같기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회전에서 일치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로 나눠주셔야 돼요. 전체 4팩을 2로 나눠서 이렇게 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는 간단한 예시들만 보여드린 건데 기본적인 정육면체 색칠은 되게 쉬워. 근데 이런 것들이 색이 같아지는 게 존재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그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가지고 도형을 다시 관찰을 해서 얘가 회전에서 일치하는 게 여전히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얘는 회전축이 좀 독특하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그 다음에 양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회전시켰으니까 얘는 좀 직관적인데, 얘는 좀 희한해요. 얘는 이 상태를 이렇게 돌린 거죠. 이렇게. 얘랑 같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밑면이랑 옆면이었다면, 땡글 돌아서 얘가 밑면이 되고 옆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돌 수 있는 거 보이죠? 그죠?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A, B, C, D가 서로 다 다른 자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헷갈리죠? 그래서 요거 내신 기출 문제로 나중에 살펴볼 거고, 문제집엔 사실 이렇게까지 복잡한 형태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출 문제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육면체 색칠. 이거는 곧잘 나와요. 얘는 색깔이 서로 같은 게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데, 편의상 세 변의 길이가 3, 4, 5짜리 직육면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직육면체인데 얘가 두 변이 일치한 직육면체도 있고, 사실은 정사각 기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변이 서로 다 다른 직육면체도 있습니다. 얘는 세 변의 길이가, 세 모서리 길이가 서로 다 다른 형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너무 적어갖고 좀 더 적어걸로 해야지. 잠깐만. 이 정도로 합시다. 자,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다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색칠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 그러면 총 6색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1번 색을 먼저 색칠한다고 칩시다. 노란색을 먼저 칠한다고 칠게요. 그럼 여전히 노란색 입장에서 내가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이제는?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세 가지. 이쪽 넓은 면, 이쪽 옆면, 이쪽 옆면. 근데 옆면 얘랑 길이가 다르다며. 면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증류면체가.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거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다 치자. 3 곱하기.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거든?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면 이제 이 도형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밑면이 이제 노란색이거든? 근데 밑면이 노란색인 상태에서 뱅글뱅글 회전하면 여전히 같아져요. 얼마마다 같아져요? 위에 도형을 봤을 때 얘가 직사각형이죠? 얼마마다 같아지는 거야? 직사각형은 얼마마다 회전하면 같아져요? 2분의 1만큼 같아지죠? 그죠? 반바퀴 돌아가면 같아져요. 그러니까 나머지인 5팩 곱하기 2분의 1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정사각 기둥의 형태가 있어요. 이거 가능하거든? 이렇게 정사각 기둥이 사실은 아까 뭐랑 똑같냐면 위아래 면이 색깔이 같은 위아래 면이 색깔이 같게 칠해진 그 정육면체랑 사실은 상황이 똑같아요. 왜냐면 너랑 너는 나머지 옆면하고 구분이 되니까 옆면끼리는 이제 구분이 안 되지만 그래서 얘를 얘처럼 풀어보려고 했는데 얘는 앞에 3을 곱한 이유는 뭐냐면 어느 면을 골라도 얘가 그 뒤에 나오는 도형은 5팩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그냥 3을 곱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면의 종류는 두 가지야. 면의 종류는 정사각형이고 그다음에 옆면이 있어요. 맞죠? 정사각형을 골랐을 때는 이때는 마지막에 얼마가 돼야 돼요? 너가 한 가지 정사각형을 골랐다고 치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도형이 뭐예요? 위에서 바라본 도형이 뭐야?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형이니까 얼마마다 같아져요? 4분의 1마다 같아지죠? 그러니까 5팩 곱하기 4분의 1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옆면으로 쳤어. 여기를 처음에 칠했어. 그럼 이때는 이쪽에서 너를 밑면으로 놓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내려다 봤을 때는 직사각형이죠. 즉 그 한 가지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봐야 돼? 5팩 곱하기 2분의 1이 돼야 되죠. 직사각형이니까. 이거 따로따로 더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어차피 면의 종류는 여기는 세 가지 종류였고 여기는 면의 종류 자체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뒤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다르죠? 5팩 곱하기 4분의 1, 5팩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 다르니까 회전에서 일치하는 그 비율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더하시면 된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되게 난 많이 사용할 거냐면 하나를 기준을 정하고 나서 하나를 색칠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도형이 회전에서 일치한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관찰할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할 거예요. 됐죠?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원심열은 아주 심플하게만 한 가지만 알려드릴 거고 결론만 그냥 기억하세요. 결론만 기억하세요. 예외적인 경우를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예외적인 경우까지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뭘 말하는 거냐면 봐봐. 원순열이야. 원탁인데 너에다가 내가 A 두 개 B, C, D를 예컨대 나열을 하겠대요. 이렇게 원탁에다가 그럼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A끼리는 구분이 안 가요. A끼리 구분이 안 가고 그러면 원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풀었냐면 5팩을 2팩으로 나눴죠. 이렇게 그죠? A끼리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너가 A1, A2라고 했을 때 5팩이었다면 A1이랑 A2랑 자리를 바꾸는 그 두 가지 경우만큼은 사실은 같은 경우니까 2로 나눠서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의 특징이 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은 일반적인 원순열에서의 특징과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그냥 똑같이 다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즉 무슨 소리냐? 원래 너는 원순열이니까 얼마냐면 4팩이에요. 맞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두 개가 같으니까 2팩으로 그냥 나눈다고.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즉 그냥 원순열 풀듯이 풀고 같은 것이 있으니까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끝이라고.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있어. AA, BB, D가 있어. 그럼 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총 5개잖아. 5개니까 일단 4팩은 맞아. 근데 이번엔 두 개가 같자. 2팩, 2팩이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뭐냐면 이런 게 가능해요. 자, 6개야. 근데 AA, BB, DD야. AA, BB, DD면 원래 이론상으로는 내가 이렇게 풀었을 땐 원래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5팩 나누기. 2팩, 2팩, 2팩이 돼야죠. 15개가 돼야 되거든. 8분의 120이니까 15개가 돼야 돼요. 15개가 안 나와요. 16개 나옵니다. 해보시면. 안 맞아요.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을 내가 그냥 원순열 경우의 수에다가 같은 것만큼 나누어서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내가 예컨대 2로 나눈 이유는 심플해요. 내가 편의상 그냥 A, B, C 요것만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원래 A, B, C를 나열한다고 치면 너가 이름이 서로 다 다르다고 합시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내가 처음에 원순열 입장에서 3팩이라고 했던 이유는 얘네가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경우가 4가지이기 때문에 4팩 나누기 곱하기 4분의 1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을 다시 곱하는 이유는 사실은 A1이랑 A2랑 이 상황인 거랑 너가 A2로 바뀌고 너가 A1으로 바뀌었을 때 즉 너랑 자리를 바꾼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한 가지로 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개마다 한 가지로 묶어서 2분의 1을 곱한 거란 말이야. 얘가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원순열을 이제 합쳐놓은 상태예요. 근데 얘가 두 개가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두 개만 돼도 문제가 생기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너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6개 여러분한테 좀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만 할게요. 그럼 보세요. 원래 4개짜리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야, 4개짜리 원순열이니까 3팩 아니야? 맞죠? 두 개 같으니까 2팩, 2팩 아니야? 그럼 몇 개니? 야, 2분의 3개야. 경우의 수가 2분의 3이 나오는 게 말이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뭐가 조진 걸까? 내가 너무 많이 나눴어요, 사실은. 왜 너무 많이 나눴냐면 중복되는 경우는 한 가지로 취급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난 2로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중복되는 경우는 한 가지로 취급하겠다라는 차원에서 4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A랑 자리를 바꾸고 B랑 B를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원래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 자리를 바꿀게요. A끼리 바꾸고 B끼리 바꿨어. 그럼 A2, A1이 되고 B2, B1이 돼요. 근데 이 그림은 너라는 도형을 정확하게 180도 회전시키면 너예요. 맞아요? 그럼 얘는 원순열이라서 이렇게 반바퀴 돌아가서 너랑 같아졌다고 봐도 되지. 근데 너랑 자리를 바꾸고 너랑 자리를 바꿔도 여전히 같아지죠. 즉 중복되는 상황은 한 가지인데 나는 원순열에서도 중복이 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둘 다 나눠버렸다고. 사실은 너무 많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언제 그냥 이렇게 쓸 수 없냐면 같은 것들의 개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에는 그냥 계산이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최대 공약수가 1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봐봐. 두 개자. 두 개니까 최대 공약수가 2죠. 안 돼요. 2개, 3개였으면 괜찮다는 거야. 오히려 A가 2개 있고 B가 3개 있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A가 2개고 B가 3개면 B끼리 자리를 바꾸고 A끼리 자리를 바꾼 거랑 너랑 회전해서 같아지는 거랑 겹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한테 굳이 증명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결론만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의 경우에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풀되 내가 같은 것이 있는 개수가 중요하다. 사실은. 그럼 봐봐. A가 2개, B가 2개, C가 1개 있어. 그러면
2, 1이잖아. 최대 공약수는 어차피 1이에요. 맞죠? 즉, 한 개짜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안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두 개, 최대 공약수가 2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냥 경우 나눠서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됐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방학 때는 안 가르치는, 사실은 내신 때나 나오고 뭐 수능에는 안 나오는 요소라서. 보세요. 아마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을 막 이딴 건 처음 봤을 수도 있습니다. 봅니다. 앞에서부터 쉬운 것들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다음과 같이 A, B, C, D 각각 10개씩 좌석이 있대. 근데 경우의 수가 최대인 게 A, 최소인 게 B래요. B분의 A를 구해라.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을 보겠다. 그럼 딱 봐도 회전을 했을 때 가장 조금만 회전해서 같아지는 게 바로 뭐냐면 정오각형이죠. 정오각형. 그죠? 정오각형은 5분의 1바퀴 회전하면 자기 자신과 같아지죠. 즉 A의 경우에는 10회 곱하기 5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B, C는 경우의 수가 똑같죠. 직사각형이니까 정확히 2분의 1바퀴 돌아가면 같아져요. 근데 D에 나와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회전해서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경우가 없죠. 한 바퀴 돌아가야지 같은 거죠. 그냥 직순열이죠. 그래서 답은 그냥 최소인 거분의 최대인 거니까 5가 되죠. 5. 하나는 10회 곱하기 5분의 1. 하나는 그냥 10획이죠. 넘어갑니다. 2번 그림 딱 보세요. 야, 12명을 안 칠 건데 얘는 도형이 어때요? 정육각형이니까 6분의 1을 곱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좌석수가 1개, 2개,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 이 그림 자체를 보라는 거야. 이 그림 전체를. 좌석수까지 포함한 그림 도형 전체를. 정확히 반바퀴 돌아가면 같아지죠? 얘는 그냥 12팩 곱하기 2분의 1을 하겠다는 거예요. 3번은 뭐겠니? 14명. 아까 선생님 들었던 예시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14 곱하기 2분의 1이죠? 역시 14팩 곱하기 2분의 1. 4번 어떠니? 자, 4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과 서로 합동인 5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놀이판이 있대. 근데 각 원의 중심은 너의 네 꼭지점과 두 대각선이 만나는 5개의 돌 중 3개를 뽑아 어쩌고저쩌고. 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나는 서로 다른 5개의 돌 중에서 3개를 뽑아서 3개의 원 안에 각각 놓을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이 된다는 거 보이니? 왜냐면 봐봐. 서로 다른 5개의 돌 중 3개를 뽑았지. 그러면 그 3개의 돌은 구분이 돼요. 맞아요? 근데 두 자리는 비어있죠. 그 두 자리는 그냥 투명한 돌 2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투명한 돌 2개는 서로 같은 대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난 이거 원래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5팩 곱하기 4분의 1이 돼야 되잖아. 맞아요? 왜냐면 얘는 4분의 1마다 같아지잖아. 근데 잠깐만. 상관이 없죠? 아, 골라야 되는구나. 그럼 5C3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5C3을 골랐고 5C3을 골랐으면 어느 종류의 돌이 되는지는 고른 거고 그 다음에 너를 늘어놓는 방법의 가지수가 원래 5팩 곱하기 4분의 1이에요. 원순열이니까 4분의 1마다 같아지냐? 근데 두 개가 서로 같죠?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얼마야? 30. 너가 5. 150이죠? 답은 1번에 있죠. 이거 답지에서 되게 복잡하게 풀었다고. 답지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정 가운데 돌이 누가 들어가네 만에 막 경우를 막 열심히 나눠서 풀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의 입장에서는 2개가 같고 나머지 3개가 달라요. 회전해서 일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걔네끼리는. 같은 것끼리 서로 자리를 바꿨다고 해서. 그러니까 같아서 2분의 1을 해줄 뿐 4분의 1마다 회전해서 같아지니까 4분의 1을 해줄 뿐 그들 간에 상대적인 관계 같은 것도 없어요. 무슨 뭐 색칠한 것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곱한다고. 쉽게 나온다고. 넘어갑니다. 자, 5번 보세요. 5번이 이제 서로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좀 정해져 있을 때에 대한 얘기인 거지.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뭐 6명의 가족이 있대.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왼쪽, 딸은 어머니의 오른쪽에 이웃해서 앉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6명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A는 B왼, C는 D 오른쪽. 이렇게. 이렇다고 합시다. 먼저 A는 B의 왼쪽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부터 정할 거냐면 그냥 B의 위치를 정할게. 즉 여기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위치를 먼저 정하는 거죠. 그럼 B가 처음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6개가 다 동일하니까 한 가지. 자, A라는 거의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의 왼쪽에 앉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A는 여기입니다.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한데 D의 오른쪽에 C가 앉아야 되거든. 그럼 D가 예컨대 여기 앉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D의 오른쪽에 자리에 차 있죠. 그럼 D는 앉을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 둘, 세 군데에 대해서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개수가 달라져요? 아니죠. C가 앉을 수 있는 개수는 오로지 한 가지예요. D의 오른쪽 맞죠? 그러니까 D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세 군데. C가 앉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나머지 이제 두 명이 자유롭게 앉는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없네. 6개밖에 없구나. 이렇게 찾는다. 괜찮아요? 6번 한번 풀어볼게요. 6번 조금 어려워요. 원순열 단원이 사실 개인적으로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라고 있는 책상입니다. 그러고 보니 병준 나랑 여기서 수업 처음 하나? 그래서 원래 확통 특강도 여기서 하고 그러거든. 모든 남학생은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과 이웃하여 앉는다라는 게 도대체 남자가 어떤 식으로 앉는다는 걸까? 그 다음에 어떤 여학생은 두 명의 여학생과 이웃하여 앉는다는 어떻게 나열이 돼야 될까? 이게 이제 남녀의 조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여자는 3명짜리 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3명이 서로 이웃하게 존재해야지만 어떤 여학생이 여학생 2명과 이웃하게 앉는 거죠. 그죠? 양 옆으로 여학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여학생 입장에서. 즉 여학생 3명이 쪼르륵 앉은 경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남학생은 어때? 남학생은 반드시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과 이웃해서 앉는다는 것은 남학생 3명이 쪼르륵 앉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남학생은 조를 몇 명으로 쪼개야 돼? 무조건 2명, 2명으로 쪼개야 됩니다. 왜? 여학생이 3명, 1명이 조거든. 그래서 여학생이 3명, 1명, 남학생은 2명, 2명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죠? 보세요. 조금 어렵죠? 보세요. 얘가 지금 8개인데
뭐 이런 상태인데 자 일단 여학생들은 3명이 이렇게 같은 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학생 조. 그 다음에 남학생은 2명이 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학생 이렇게, 남학생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여학생 1명이 혼자 있어야 돼요. 정확히 조의 구성이 이와 같이 돼 있어야지만 문제의 조건은 만족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자리를 한번 구분을 해볼까?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두 자리는 남학생 자리, 여기는 남학생 자리, 여학생 자리, 여학생 자리를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이와 같이 구분을 한 상태라면 의자에다가 여학생석, 남학생석이라고 써놓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다만 누가 어디에 앉을지는 몰라. 이 도형은 회전해서 자기 자신이랑 같아지나요, 안 같아지나요? 내가 지금 색칠을 했어, 지금. 색칠을 한 상태에서는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안 같아지죠? 봐봐. 원래는 자리에 이름이 없었어. 근데 내가 어차피 남학생 2자리 앉아야 되고, 그럼 그 남학생 2자리 옆자리는 여학생 1명 앉아야 되고, 또 2자리 남학생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3자리 여학생이 이렇게 앉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의자에다가 와서 내 이름표를 붙였다니까? 그럼 이름표를 붙이면 이제 자리는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맞죠? 이 전체적인 도형은 회전하면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내가 이제 색칠을 해놨으니까 더 이상 같아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무슨 순열이야? 그냥 일반적인 순열이에요. 이 4개의 자리가 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4자리가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남학생은 남학생 자리, 여학생은 여학생 자리에 가서 앉는다. 그뿐 이 자리는 다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답은 그냥 4팩 곱하기 4팩입니다. 봐봐. 이 4자리는 다 다른 자리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여학생, 애들이 막 맨날 뭐 여기 막 1명을 뭐 고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를 일이 없어요. 골라서 나열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기도 어차피 나열해야 되거든. 야, 이거 고르는 가지수 사시 한 가지고 이거 나열하는 거 4팩토리얼 가지고 3팩토리얼 가지고 그럼 4 곱하기 3팩토리얼은 그냥 4팩 아니야? 이 4자리가 그냥 다 다른 거라고. 이 4자리 다 달라요. 이 빈자리에다가 남학생을 여학생을 나열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그냥 4팩 4팩이라고. 어차피 이 4자리는 각각 남학생 입장에서 다 다른 자리야. 왜냐면 여기 여학생이 1명 있잖아. 여학생 왼쪽 자리, 여학생 왼쪽에서 2번째 자리, 여학생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첫 번째, 오른쪽에서 2번째 자리. 다 다른 자리예요. 말로써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 그냥 4팩 곱하기 4팩인 거죠. 맞아요? 조금 어렵지. 이거 비슷한 것도 나와요. 자, 일단 7번. 8번까지만 하고 잠깐 5분 쉴게요. 자, 6명의 학생 중 3명은 고기만두, 3명은 김치만두. 그 다음에 원형의 탁자에 앉을 거래. 근데 같은 메뉴를 선택한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래? 그러면 봐봐. 어떤 식으로 앉을 수밖에 없냐면 고고고 김김김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고고고 김김김 이렇게 써놨지? 얘는 얼마마다 같아지게? 아니죠? 6분의 1이라는 건 6분의 1바퀴 돌아간다는 건데 이만큼 돌아가면 같아져요? 저기 3분의 1이죠? 이렇게 같아지잖아. 얘가 여기로 오면 같아지는 거잖아. 3분의 1 회전하면 같아져요. 이 도형은 3분의 1 하면 회전하면 같아지는 도형이야. 내가 지금 여전히 의자 밑에다가 야 여기 고기만두 써놨고 여기 김치만두 이렇게 써놨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색칠을 하는 순간 이 도형은 이제 6개짜리 원순열이 아니라 3개짜리 원순열로 바뀐 거라고. 여기다가 6명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6명 중에 또 3명 선택하고 6시 3 이지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도형에다가 그럼 6팩인데 6팩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거지 이제는. 그치요? 답은 240이다. 그 다음에 8번 풀어보세요. 여덟 명이고 4명은 이웃해서 앉아야 되고 어떠한 특정한 선생님 2명은 이웃해서 앉지 않는다. 그 특정 선생님은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냥 정해진 특정한 선생님이에요. 가끔 그 특정한 2명이라고 했을 때 4시 2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고르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이미 특정이 된 거예요. 그냥 A, B라고 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A1, A2, A3, A4가 있다고 치고
B1, B2, B3, B4가 있으면 얘네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얘네끼리는 이웃한다. 무조건 이웃하는 건 먼저 정하는 게 편하죠. 그죠? 근데 먼저 A를 저기다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 4팩까지죠. 4팩까지. 이 네 자리는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를 학생석이라고 이렇게 색칠을 하는, 그러니까 요 8자리 중에서 연속된 네 자리를 학생석이라고 정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가지예요. 왜냐면 8자리에 구분이 안 가니까. 이렇게 네 자리를 고르나, 이렇게 네 자리를 고르나, 이렇게 네 자리를 고르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은 한 가지란 말이야. 그건 전혀 구분이 안 가요. 왜냐면 원래는 처음엔 비어있는 도형이니까. 근데 이제 학생석이라고 한 순간 이 네 자리는 다 구분이 된다는 거야. 가장 왼쪽 자리, 왼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A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4패까지. 얘는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B1, B2를 너에다 늘어놓을 건데 B1, B2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럼 B1이 여기 있을 때랑 B1이 여기 있을 때 각각 B2는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럼 B1이 여기로 온 B2는 두 군데, 여기 있을 때도 두 군데, 즉 두 가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죠. 근데 B1이 이쪽 너 또는 너에 올 때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로 와야 돼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 가지였어요. 그럼 이 6가지였죠. 기억나죠? 아까도 했었죠. 그럼 곱하기 6 곱하기 나머지 두 명은 자유롭게 2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죠. 답은 4팩 곱하기 6 곱하기 2팩이 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잠깐만 쉬었다가 마저 풀게요. 마저 풀고 뒤에 조금 어려우니까 잠깐만 쉬고. 자, 볼게요. 9번부터 봅시다. 어느 대학교 수시 모집의 토론식 면접이죠.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을 이와 같은 모양에 앉힌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붙어있는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가 1명씩 앉도록 한대요. 이들 8명이 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일단은 도형 자체가 4마다 같아지는 형태라는 것은 보일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지금 이 8명을 자유롭게 나열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모서리마다 남녀가 하나씩 앉아야 되거든. 커플석 4개입니다. 그죠? 커플석 4개, 이렇게 4개의 커플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조를 짜고서 그 조들을 여기다가 나열하는 방법의 형태로 봐주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조를 편성을 먼저 할까요? A3, A4가 있다고 할게. B1, B2, B3, B4. 자, 한 명씩 짝을 짓는 그러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몇 가지가 되겠어? 4팩토리얼 가지죠? 4팩토리얼 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로 가는 1대1 대응의 가지수랑 똑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A가 B1으로 갔으면 A2는 B1으로 못 가요. 둘씩 짝 짓는 거라서. 그러니까 너의 1대1 대응의 가지수인 4팩토리얼 가지와 동일하구나. 그럼 4팩토리얼 가지가 됐으면 나는 1조부터 4조까지 만들어졌어요. 그죠? 어차피 구성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들은 다 구분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1조부터 4조까지 있다고 칠게. 그럼 1조부터 4조를 너에다가 갖다가 넣는 가지수가 있어요. 몇 가지야? 원순열이니까 3팩토리얼 가지죠. 그럼 1조부터 3조까지, 여기가 예를 들면 1조고 여기가 3조고 뭐 2조고 여기가 4조라고 친다면 예컨대
이 조 안에서도 좌우 자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2에 4승을 곱해줘야 되죠? 그죠? 각 조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할 수 있다. 안 어렵죠? 10번 봅니다. 자, 10번 아까 봤던 남녀의 아까 어느 문제랑 비슷하냐면 아까 6번하고 문제가 조금 흡사하죠. 잘 보세요. 여학생 3명과 남학생 6명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는 1명 이상의 남학생이 앉고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는 앉은 남학생의 수는 모두 다르대요. 근데 9명의 학생이 모두 앉은 경우의 수가 n 곱하기 6 팩토리얼일 때 n 값을 구해봐라. 자, 그럼 예컨대 어떻게 되겠다는 거냐면 지금 자리가 9개인데 5, 6, 7, 8, 9개. 오, 그림 개 잘 그렸다. 자, 근데 여학생이 3명이에요. 여학생 셋, 남학생이 6입니다. 그럼 여학생 3명이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자리가 여학생 자리고 어느 자리가 남학생 자리인지만 볼 건데 그럼 여학생들 사이사이에는 남학생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학생들의 그 인원수가 다르다며, 그죠? 그러면 남학생들이 몇 명씩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1명, 2명, 3명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총 6명이니까. 그래서 여학생 사이사이에 너가 1명, 2명, 3명씩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구나. 그럼 봐봐. 요 남학생이 1명, 2명, 3명 들어간다라는 상황을 여기서 이제 여학생 자리를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면 여기에 여학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남학생이 1명, 여학생, 남학생이 2명, 여학생, 남학생이 3명 이런 거 가능하죠. 그죠? 그럼 얘는 남학생의 명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1명이고 너가 2명이고 너가 3명인 거예요. 맞죠? 1, 2, 3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내가 1, 2, 3뿐만 아니라 1, 3, 2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즉 이렇게 색칠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봐봐. 1, 2, 3이랑 1, 3, 2는 회전하면 같은 경우일까 아닐까? 아니죠? 야, 1, 2, 3이 어떻게 회전한다고 1, 3, 2가 되겠어? 순서가 아예 달라지잖아. 그죠? 1, 3, 2는 예컨대 3, 2, 1, 2, 1, 3 얘네랑은 같지만 1, 3, 2가 절대로 1, 2, 3이 될 수는 없어요. 즉 여학생의 자리를 결정하는 그 방법의 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남학생이 사이사이 들어가는 게 1명, 3명, 2명일 수도 있지만 1명, 2명, 3명일 수도 있다고. 마치 뭐랑 똑같냐면 1, 3, 2를 원탁에 나열하는 가지수랑 똑같다고 사실은.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를 원탁에 나열하면 3개짜리 원순열이가 2개짜리, 2개라고 2개. 그 경우 수가 2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2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학생의 자리를 정할 수 있는 게 2가지. 그러니까 어디가 여학생 자리인지 어디가 남학생 자리인지를 정하는 게 2가지. 그 다음에는 여학생끼리 나열, 남학생끼리 나열이니까 그게 3팩, 6팩이라는 거예요. 조를 편성하고 어쩌고 할 필요는 여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2 곱하기 3팩, 6팩이 되겠다. 그래서 답이 12가 된다. 됐죠? 11번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풀어보세요. 무슨 뭐 마주보고 앉고 이웃하고 앉고 이런 거 있죠? 11번, 12번 다 좋은 문제. 점심을 아까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었더니 또 지금은 또 배가 고프고 4시인데 저녁 먹으려면 6시까지 돼야 될 텐데 개망했네. 민규야 딱 6시 수업 시작이? 6시까지 들어가야 되는구나. 밥은 어떻게 그러면? 5시 반에 끝나고 먹고 6시까지 갈 수 있나? 그 정도는. 병준 딱 6시 수업 시작이? 밥 먹으려면 좀 타이트하네. 분식집 가서. 잽싸게 먹는구나. 분식집. 또 분식 먹는 재미도 있죠, 나름. 선생님들도 막 방학 때 막 한참 바쁘고 이러면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에 컵라면 먹는 게 일상이에요. 근데 또 가끔은 그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 컵라면에 삼각김밥 사실 되게 맛있는 조합이죠.
그래서 이게 막 방송, 신문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문자로 정리를 하는 게 편해요.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아. 맨날 여기다 방송, 신문, 사진 막 이렇게 다 쓰진 말라는 거지. 시간 낭비예요. 몇 가지 안 나와요. 몇 가지 나오죠? 네 가지 나오죠, 네 가지. 보세요. A랑 B는 마주 봐야 되고, C랑 D도 마주 봐야 되고, E랑 F도 마주 봐야 되는데, A랑 F는 서로 이웃해야 된대요. 이런 상태예요. 그럼 그냥, 뭐, A가 제일 많이 겹치니까 A라는 걸 먼저 나열을 해볼까? 자, A를 아무 데나 나열을 했어요. 일단 한 가지라 그랬죠. A랑 마주 보는 자리는 B가 놓일 수밖에 없고, 역시 한 가지고. 자, 이제 F를 결정할 건데, F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F가 어디에 오더라도, F와 마주보는 E가 한 가지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F가 어딘가에 왔습니다. 마주보는 E가 오는 게 한 가지죠. 두 자리 남았죠? C는 아무 데나 올 수 있죠. 두 가지죠. D는 너랑 마주봐야 되니까 한 가지. 이렇게. 심플하죠? 12번도 풀어봅니다. 이렇게 한 명씩 나열을 해가면서 찾을 수 있다. 얘는 A, B가 이미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A, B는 정하는 건 아니고. 누구를 먼저 결정하는 게 제일 편해요? CD를 결정하는 게 편하죠. 자, 볼게요. CD가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CD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네 군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죠? 네 가지 중에 하나가 CD의 자리예요. 근데 누가 어디에 앉을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C를 먼저 나열하고 D를 먼저 나열해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C를 여기다 나열했다면 D는 한 자리, C가 여기 앉는다면 D가 두 자리가 되기 때문에 경우를 구분해야 돼서 귀찮아요. 그래서 CD를 한 번에 그냥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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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네 자리구나. C끼리 자리 바꿀 수 있구나. 곱하기. 자, 예컨대 CD가 이렇게 앉았다고 칩시다. CD가 앉고 나면 이제 EF는 이웃하면 안 되는데 EF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GH를 먼저 구분해서 반대쪽에 앉히는 게 편해요. 왜? 너는 어차피 G 또는 H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G 또는 H 한 명 앉고 반대편에 또 다른 녀석이 앉고 그럼 너가 G 또는 H 그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G 또는 H G라고 한다면 자 문제는 이제 H인데 H가 앉아야 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세 자리 중에서 H는 반드시 여기 앉을 수밖에 없죠. 왜? E랑 F가 서로 이웃하지 않으려면 구분이 돼 있어야 되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곱하기 두 가지죠. E랑 F끼리 자리를 바꾸는 두 가지. 괜찮죠? 12번 같은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비어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엔 너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6등분이고 5가지 색이죠? 인접한 곳에는 같은 색을 칠하지 않는데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겠대요. 우리가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모두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같은 색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편의상 원탁이라고 생각하고 6명을 나열을 하는 건데 A, B, C, D, E 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서로 다른 5가지 색 중에서 어느 색은 반드시 2번을 칠해야 돼요. 맞죠? 어차피 나는 6가지를 칠하려면 하나는 2번 칠하고 나머지 하나는 한 번씩 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색을 2번 칠할지 정하셔야 돼요. 이건 문제에서 정해지지 않았거든. 그게 옷이 1입니다. 옷이 1로 나는 일단은 A를 2번 칠하겠다라고 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A가 서로 일치하는 건 형태이기 때문에 A를 먼저 칠할 거예요. A 2개를 먼저 칠하고 그들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보기로 했어. 자, A는 인접하게 칠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즉 A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너를 A 이런 건 가능하죠. 한 칸 떨어져서 칠하는 거 가능해요. 맞죠? A를 만약에 이와 같이 칠하고 나면 이 도형은 원순열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4가지가 자리가 다 구분이 되죠. A를 칠했는데 얘는 이제 회전하면 자기 자신과 안 같아져. 맞아요? 이걸 굳이 강조한 이유는 A를 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전해서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4가지가 다 구분이 되죠. 곱하기 4팩입니다. 4팩. 그러면 그 다음에 A를 내가 한 칸 떨어뜨려서 칠하는 게 아니라 2칸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칠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나는 너랑 A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어. 색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정확히 얼마 돌아가면 같아져요? 2분의 180도 돌아가면 같아지죠. 그럼 너는 이제는 여전히 원순열의 형태 4팩 곱하기 2분의 1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시면. 그래서 같은 것을 색칠하는 경우에는 그 같은 것을 색칠한 것들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가지고 이 원순열에서 미리 걔를 색칠을 합니다. 걔를 색칠하고 나서도 여전히 같은 것이 존재하는가? 여전히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경우를 나누겠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14번. 자, 6개의 의자에 4명이 앉는데 야, 4명이 앉고 2개는 투명인간 2명이 앉았다고 보면 되죠. 그 투명인간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너는 6개의 자리에다 AA, B, C, D를 나열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B, C, D, E까지죠. 그럼 뭐야? 전체 600 나누기 6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서로 같은 대상 2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5팩 나누기 2예요. 답은 60까지가 되겠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15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4명은 각각 구분이 되는 거고 비어있는 의자 2개는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같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나열했던 13번과 동일하다고. 다만 A와 A 간에 어떤 상대적인 위치관계 없다고. 비어있는 의자 간에 뭐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얘는 쭉 나열하고 겹치는 거 나누기만 하겠다. 15번 풀어봅니다.
쉽죠? 보세요. 정삼각형인데 얘는 5개의 색 중에서 4개를 택할 거래. 그럼 일단 택한 가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오시사를 할 거예요. 맞죠? 그럼 오시사를 했는데 너에다가 원래 나열한 가지수는 4팩토리얼까지 있네. 주어진 도형을 보아하니 너는 3분의 1마다 회전할 때 같다는 거죠? 곱하기 3분의 1. 끝이죠? 원래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푸냐면 일반적으로는 오시사를 했어. 그 다음에 정 가운데 색칠할 녀석을 하나를 골라요. 4개 중에 하나를 고른대. 그게 4C1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 3개가 남죠. 걔를 원순열로 이제 하는 4팩 곱하기 3분의 1. 똑같아요. 근데 결국엔 동일하다. 그 다음에 16번 개 쉽죠? 뭐예요? 3등분 했는데 정사각형 모양의 판이고 서로 다른 9가지 색을 모두 이용해서 칠하는 방법이래. 원래 9팩토리얼까지 일 텐데 곱하기 4분의 1 하겠다는 거죠. 그냥 9팩 곱하기 4분의 1이에요. 이 도형 자체가 4분의 1마다 같아지잖아. 가운데로 굳이 먼저 정하고 어쩌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회전에서 일치하는 거는 4분의 1바퀴마다 같아진다. 넘어갑니다. 17번 쉽죠? 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을 이루어진 6개의 영역이죠. 6개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할 거고 특별히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 역시 6개짜리 원순열인데 얘는 얼마마다 같아져요? 2분의 1마다 같아지죠. 그죠? 반바퀴마다 같아지죠. 5팩 곱하기 3이죠. 넘어갑니다. 18번은 그럼 어때요? 특별히 제한이 있나요? 색칠에 제한이 없죠. 그죠? 이 도형은 어때요? 얼마 회전할 때마다 같아져요? 4분의 1마다 같아지죠. 8팩 곱하기 4분의 1인 거죠. 그냥 70분의 1 계산하시면 된다. 개 쉽죠? 너무 쉬운가요? 19번 조금 어렵습니다. 풀어보세요. 19번은 좀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풀어보세요. 포인트는 빨간색이 3개의 정사각형이 칠해져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노랑, 파랑, 초록, 보라. 그러니까 노파, 초, 보는 한 번씩, 빨간색은 3번 칠하는 거고 그리고 한 변을 공유하는 정사각형끼리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는 얘기는 빨간색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풀어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얘는 13번과 유사한 문항이나 조금 더 어려워요. 13번과 주어진 상황은 되게 유사합니다. 그죠? 동일한 대상이 존재하고 핵심이 되는 거는 요 빨간색을 어떻게 칠할 수 있는가, 그죠? 그리고 빨간색을 내가 칠하고 나서의 어떠한
회전에서 일치하는 성질이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관찰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이웃하지 않게 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 보세요. 일단 봐봐. 나는 경우를 사실 두 가지로 나눴어. A를 3개를 여기다 칠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가운데 A를 칠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볼게요. A를 만약에 가운데 칠한다면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거밖에는 없죠. 왜냐면 A랑 이웃하는 데는 A를 못 넣으니까. 요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A를 이렇게 칠하고 나면 이 도형은 회전을 했을 때 일치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왜 안 생겨요? 이거 반바퀴 돌아가면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데? A인데? 다 같은 A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나는 남은 4가지를 나열하는 4팩토리얼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 자, 이제 가운데 색칠하는 건 끝났습니다. 가운데는 더 이상 색칠을 안 할 거예요. 자, 가운데를 색칠하지 않고 요 끄트머리를 하나를 색칠했다고 칩시다. 너를 색칠한 경우에 대해서는 너랑 너는 못하고 넌 안 하기로 했고,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남았는데 3개 중에서 2개를 색칠해야 되니까 어차피 요거밖에 안 남아요. A, 요거밖에 없네. 이런 도형이 가능합니다. 맞죠? 자, 이 도형에 대해서 얘는 회전하면 자기 자신과 같아지나요? 자기 자신과 같아지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4팩이에요. 그래? 그럼 여기 색칠한 거 끝났고, 그럼 이제 너도 색칠하지 않고 너도 색칠하지 않으면 이런 데 색칠할 수 있죠. 여기 색칠하고 칩시다. 너를 색칠했을 때 여기 색칠하는 경우는 뺄 거예요. 왜? 아까 여기 색칠한 건 했거든. 걔는 뒤집으면 여기 색칠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도 색칠하지 않고 양끝도 색칠하지 않는 즉 요 4군데 중에서 색칠하는 걸로 고를 겁니다. 그럼 어떤 게 가능하면 일단 이런 게 가능해요. 맞죠? 얘는 회전한다고 자기 자신과 같아지지 않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얘를 보세요. 방금 선생님이 표현했던 AAA랑 AAA랑 회전하면 같아질까? 안 같아질까? 안 같아지죠? 이건 봐봐. 얘네 입장에서 볼게. 이 두 사람이 앉아있다고 치면 얘는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오른쪽 앞에가 비어있어요. 맞죠?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입장에서 왼쪽 앞이 비어있어요. 다른 경우에요. 얘는. 얘 회전한다고 같아지지 않는다고. 이게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는 여기가 비는 여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거죠. 얘랑 같은 거죠. 그죠? 얘랑 요 상태랑 얘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에서 다 여전히 4팩이 되죠. 왜냐면 요거 자체는 회전했을 때 자기 자신과 같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3을 합니다. 두 개를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A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총 몇 가지가 되냐면 4가지가 되는데 그 4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는 회전했을 때 반바퀴마다 자기 자신과 같아진다는 성질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2분의 1을 곱한 거고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는 색칠을 하고 나서 봤더니 얘는 이제 더 이상 회전해서 나랑 같아지지가 않으니 쟤는 모든 자리가 구분이 되고 그러니 그냥 4팩토리얼을 곱하는 게 3가지가 된다. 재밌죠? 20번 넘어갈게요. 자, 21번 봅시다. 20번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21번 아까 다 설명했어요. 근데 꼭 풀어보세요. 21번 보세요. 자, 어떤 상태냐면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인데 서로 다른 4가지 색입니다. 근데 한 면에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이웃한 면은 같은 색으로 칠하지는 않겠대요.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요. 단,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색이 4가지거든? 4가지인데 6개의 면을 칠해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다 한 번씩 칠하고 하나는 3번 칠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2개는 2번씩 칠하고 2개는 한 번씩 칠하는 이렇게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3가지 면을 칠한다면 한 색을 3면에다가 칠한다면 걔는 반드시 서로 이웃한 면에 칠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밑면을 내가 예컨대 칠했어. 그럼 이웃하지 않게 칠하려고 윗면은 칠했어. 그럼 윗면 칠하고 나면 옆면 칠해야 되니 옆면 무조건 이웃하죠.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2개, 1개 이렇게 색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색은 4가지예요. 그럼 A, B, C, D 중에서 어느 것을 2번 칠할지를 고르는 가지수인 4시 2가지를 곱하셔야 됩니다. 편의상 A를 2번, B를 2번 칠한다고 할게요. 자, 그럼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럼 A를 먼저 색칠한다고 칩시다. A를 처음에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가지예요. 맞죠? A랑 마주 보는데 당연히 A를 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B를 색칠을 할 건데 B 입장에서는 이 네 개의 모서리가 어때요? 서로 다 같죠? 그죠? 이 네 개의 면이 전혀 구분이 안 가요. 회전하면 다 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B를 칠하는 것도 한 가지예요. 그럼 마주 보는 B를 칠하는 것도 한 가지겠죠. 자, 그럼 마지막에 이거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C랑 D 입장에서는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 거랑 너가 D고 여기가 C인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아, 같죠? 왜냐하면 봐봐. 얘를 정확하게 내가 반바퀴를 뒤집으면 A는 A가 되고 얘는 이렇게 돌아간 거기 때문에 B는 여전히 자기 자신과 똑같고 C는 뒤로 가고 D는 앞으로 와서 D가 C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 그렇다는 거는 색을 고르기만 한다면 A, B, C들을 색칠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구나. 독특하다. 됐죠? 22번 풀어봅니다. 일단 7면체인데 이 7면체 자체는 사실은 얼마마다 같아지죠? 3분의 1마다 같아지죠. 그죠? 회전을 했을 때 옆으로 3분의 1바퀴, 그러니까 위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3분의 1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거 보이죠? 그거 외에는 같아질 만한 요소가 전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얼마 하면 돼? 7팩 곱하기 3분의 1이고 끝이에요. 굳이 뭘 고르고 자시할 필요 없이 그냥 7팩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다. 왜?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전혀 없어요. 내가 뭐랑 이웃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한 면씩 칠하기로 했고 대신 도형이 다소 복잡하고 회전에서 얼마마다 같아지는지만 찾으시면 된다. 그래서 답은 그냥 700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3번 한번 풀어볼게요. 23번 역시 이제 원탁에다가 애들 나열하는 문제인데 재밌어요. 좀 재밌고. 적어도 조건 때문에 여사건으로 접근하고 싶을 수 있는데 여사건으로 풀지 말라는 소리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힌트는? 남녀가 이웃해서 앉는 그 묶음을 한 조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컨대 남자가 한 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자도 한 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남자가 한 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4명이 다 이웃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자 4명이 다 이웃하면 남은 4명은 여자니까 여자 4명 다 이웃할 수밖에 없죠. 그죠? 만약에 남자들이 2조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2개로 분리돼 있어. 그럼 남자가 2조로 분리돼 있으면 여자도 역시 2조로 분리돼 있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2조씩 분리되어 있는 경우랑 남녀가 3조씩 분리되어 있는 경우, 남녀가 4조씩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경우 3가지에 대해서 다 나누어서 풀어내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일단 2조씩 나눠져 있을 땐 좀 쉬워. 몇 명씩 쪼개지겠니? 그러면 2조씩 나뉘어 있으려면 2명씩 해서 각 2조가 되는 거죠. 그죠? 남자 2조, 여자 2조. 그래서 2명 이렇게 나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 남녀의 자리를 정하는, 즉 누가 어디 앉을지가 아니라 그냥 남자 자리, 여자 자리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2명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 한 가지에 대해서는 그 도형 자체가 회전에서 일치하지 않는지를 관찰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3조로 쪼갰을 때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4조로 쪼갰을 때, 즉 남자가 4명 다 따로따로, 여자가 4명 다 따로따로 앉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역시 얘도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생기는지를 보시고 그거에 맞게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마지막으로 3개의 조로 쪼갰을 때는 조금 어려워요. 3개의 조는 어떻게 쪼개질 수밖에 없냐면 2명, 1명 이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죠. 둘, 하나. 근데 그 사이사이에 다시 뭐 예를 들면 남학생 조가 둘, 하나면 여학생 조도 또 둘, 하나가 될 텐데 걔네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가지수가 1가지가 아니에요. 그것까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3개짜리 조가 제일 어렵다고. 일단은 둘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11111 구해보시고, 마지막으로 2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판단하시면 된다. 그 3번째를 구하는 게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순열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둘이랑 1111 일단 먼저 해보세요.
자, 보세요. 각각을 다 표현하지 않고 조의 명수만 이렇게 놓고 표현을 할게. 그래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를 여자조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자 둘, 남자 둘, 여자 둘, 남자 둘 맞죠? 그럼 이 도형 자체는 얼마마다 같아져요?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 얼마마다 같아져요? 2분의 1마다 같아지죠? 얘랑 자리가 바뀌어야지 같아지는 거지. 근데 얘는 어때요? 얼마마다 같아지죠? 4분의 1마다 같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남자끼리 자리를 바꾸는 4팩, 여자끼리 자리를 바꾸는 4팩 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지게 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4팩 4팩인데 4분의 1을 곱한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제 회전에서 일치하는 걸로 잘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조가 2명, 1명, 1명이잖아. 그러면 여학생 조부터 편의상 너에다가 나열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2명, 1명, 1명. 그럼 실제 여자의 자리만을 정하는 방법의 수는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남학생의 수만 결정이 되면 여학생의 자리가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다가 내가 211을 적을 거예요. 요 사이사이에다가 211을 적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 요 사이에 2가 들어가는 경우, 너의 2가 들어가는 경우, 너의 2가 들어가는 경우인 3가지. 맞죠? 예컨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3가지에 대해서, 그럼 잘 봐. 어차피 211이라는 게 적힌 상태에서 112 이렇게 적힌 상태에서는 이 도형 자체는 회전해서 자기 자신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왜냐면 애초에 211이니까. 211은 회전해서 자기 자신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돼요? 그냥 4팩 4팩이 끝이에요. 마지막 이 부분을 찾는 게 좀 어렵다. 다 더하시면 돼요. 이 풀이가 독특하죠. 이게 풀이 자체를 사실은 어떻게 한 거냐면 요 인원수가 마치 하나의 숫자인 것처럼 내가 원탁에다가 나열을 하도 상관이 없다. 인원수 자체에 대한 어떤 원순열이 된다. 요 발상이 좀 독특하다. 24번은 쉬워요. 24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24번 풀어보셔라. 그림을 그려볼까?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삼각형 2개, 위아래 합동, 그 다음에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이 6개예요. 옆면들은 다 서로 같은 상태. 근데 8개의 색을 사용해서 색칠을 할 거고 그때 각 면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8색이에요. 8색. 그래? 그럼 일단 너를 회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전체 가지수인 8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얘가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을 수 있는 거 보이니? 위아래 뒤집으면 자기 자신과 같은 도형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얘가 측면으로 회전했을 때는 3분의 1마다 같아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3분의 1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들끼리 사실 겹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그냥 이건데, 이거를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회전하는 거랑 측면 회전하는 거랑 해서 겹치는 게 없거든. 사실은 겹치는 요소가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풀이로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위아래 면을 먼저 정합니다. 위아래 면을 먼저 정할 건데 그럼 8개 중에서 두 가지 색을 골라야 돼요. 예컨대 A, B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A, B를 칠한 거랑 B, A를 칠한 거는 뒤집으면 같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8C이고 끝이에요. 곱하기 그래서 위아래다가 A, B를 칠했다고 할게요. A, B 이렇게. 그럼 A, B를 칠하는 순간 위아래 면에 구분이 생기죠. 이제 밑면은 A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옆면은 6개잖아. 옆면 6개인데 회전해서 3분의 1마다 같아진다는 거죠. 곱하기 6팩 곱하기 3분의 1. 이 부분은 그냥 원순열로 해결하시면 돼요. 여기서 8C2가 된 것 자체가 위아래 면이 같기 때문에 8C2가 된 거예요. 사실 8C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8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이죠. 근데 8 곱하기 7이랑 6팩 합친 게 8팩이죠. 2분의 1 여기 있죠. 3분의 1 여기 있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관점이 좀 다르고 자 여기다가 한 가지 사족을 붙이고 마무리를 할게요. 보세요. 이 사족을 왜 붙이냐면 이게 바로 중동 재작년 기출입니다. 자 똑같은 도형인데 8색에서 7색으로 바뀌었어요. 7가지 색을 칠해서 너의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훨씬 불편하게 바뀌었죠. 그죠? 근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경우를 나눌 겁니다. 색이 같은 게 존재하면 무조건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왜? 그 같은 색들이 어떻게 칠해지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 도형이 여전히 회전해서 같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칠해지는 순간 뭔가 구분이 생겨서 더 이상은 회전해서 같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칠색을 칠한다라는 거는 7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셔야 돼요. 일단 칠실 앞에다 씁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마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마주 보는 면을 칠했다고 할게요. 같은 색이에요. 위아래 마주 보는 면을 칠하고 나면 나는 여전히 위아래를 뒤집으면 같아져 안 같아져? 같아지죠. 여전히 이렇게 회전해도 같아져 안 같아져? 같아지죠. 그러니까 남은 색깔인 6개를 칠해야 돼요. 6팩에다가 곱하기 2분의 1도 하고 3분의 1도 한다는 거예요. 얘는 언제냐면 위아래 마주 볼 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윗면 하나랑 윗면이 아닌 면 하나를 칠할 거야. 그럼 봐봐. 윗면 하나를 칠했으면 윗면 아닌 면을 칠한다는 거는 이쪽에 너랑 이웃한 면을 칠하거나 이웃하지 않은 면을 칠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윗면이랑 너를 칠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회전해서 자기 자신과 같아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위아래를 뒤집어도 달라지고 이렇게 돌리더라도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몇 가지야? 아, 이 경우에는 그냥 6팩이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너를 칠했을 때랑 이렇게 칠했을 때랑 어떻게 했어? 사실은 같죠? 똑같죠? 여전히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성질은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600이에요. 근데 너 칠한 거랑 너 칠한 건 사실은 같은 거죠. 위치관계가 동일하죠. 윗면 하나랑 그 바로 옆면, 윗면 하나랑 바로 옆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위치관계. 그래서 위아래 칠한 거, 그 다음에 요 삼각형 하나랑 사각형 하나를 칠한 건 끝났습니다. 자, 그럼 밑에 걸 칠하고 옆에 걸 칠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사실 의미가 없죠. 밑에 삼각형, 옆면은 위에 삼각형, 옆면 칠한 거 뒤집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찾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어? 위아래를 칠하지 않는 경우가 남았어요. 그때는 이게 가능해요. 자, 여기를 칠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칠하면 어떠니? 이 도형은. 회전하면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옆으로 칠했을 때는 회전했을 때는 같아지지 않지만 뒤집었을 때는 같아지죠. 그러면 얼마만 곱하면 돼? 2분의 1만 곱해주면 돼. 저 경우에 대해서는, 저 경우에 한해서는 2분의 1을 곱해요. 근데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이랬을 때는 어때? 너를 칠하고 너를 칠했으면 어때요? 얘는 내가 위아래를 뒤집는다고 같아질까? 회전하면 같아지나요? 얘는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돼. 위아래를 뒤집고 옆으로도 틀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 같아지는 거 보이니?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 얘가 여기로 오죠? 얘는 어디로 가냐면 위아래를 뒤집었으니까
여기로 가요. 맞나요? 개 헷갈리는데? 나도 헷갈려. 잠깐만. 뒤집으면 이렇게 되니까 그 위치 간격 어때요? 동일하죠. 위아래 뒤집었을 때 동일한 거 보여요 지금? 위아래 뒤집고 조금만 옆으로 틀면 봐봐. 이거는 밑면의 옆면에다가 봐봐. 너가 밑면의 옆면이지? 옆면의 오른쪽 끄트머리랑 맞닿아 있는 어떠한 면이 색칠된 거예요. 널 뒤집으면 얘가 밑면의 옆면이 되는 거죠. 근데 밑면의 옆면 입장에서는 밑에서 바라보니까 오른쪽 끄트머리랑 맞닿아 있죠. 똑같아요. 그래서 위아래를 뒤집어도 여전히 똑같은 여전히 대칭성이 살아있는 도형이 나옵니다. 맞죠? 근데 그 대칭성은 어디까지나 요 위아래 뒤집은 거에만 한해서 가능하니까 걔도 역시 600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데 내가 너 칠한 거랑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너 칠한 거랑 너 칠한 거랑 같게 다르게 봐봐. 밑면을 여길 칠하고 이렇게 밑면을 칠했어. 얘랑 요쪽 옆면을 칠한 거 그러니까 요쪽 끄트머리 이거랑 얘를 칠하고 얘를 칠한 거 이거랑 같냐고 지금.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잘 생각해봐. 얘는 밑면을 칠했지. 내가 말한 요거는 요 뒷면이에요. 뒷면 여기 얘랑 얘를 말하는 거야. 요렇게. 그럼 얘는 밑면의 옆면인데 밑면의 옆면의 왼쪽 끄트머리 꼭지점이랑 맞닿아 있는 면을 칠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얘는 누구였어? 밑면의 옆면이랑 오른쪽 꼭지점이 맞닿아 있는 면을 칠한 거거든. 걔는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어요. 뒤집어서 회전한다고 같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따로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600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너가 곱하기 3 문제의 답은 이와 같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중동 기출이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